자, 이제 우리가 앞 시간 2시간에 걸쳐서 감정평가의 기본적인 법규 내용들, 감정평가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현황 평가하고 조건을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별 평가 원칙인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 둘째 시간에는 3방식 위주로 공부했다, 그죠? 감정평가의 3가지 방법. 그래서 실제적인 계산 방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50쪽에 나와 있는 거는 앞에 했던 법규가 좀 달라요. 앞에 했던 것들은 감정평가 규칙에 관계되는 내용의 1, 2교시는. 근데 여기는 챕터 3 보시면 가로 1번 밑에 볼게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죠. 즉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여기서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세요라고 법령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부동산 가격을 왜 공시를 할까요? 자, 제목부터 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제목은 그렇죠. 부동산 가격 공시죠. 부동산 가격이 왜 알려주느냐? 아주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세금을 100만 원 내는데 얘는 세금을 50만 원밖에 안 내. 이럴 수 있죠. 그럼 내가 왜 세금이 많으냐라고 따지겠죠. 따지고 나타납니다. 야는 토지가 1억짜리고 니는 2억짜리야. 할 말 있겠죠. 그래서 이 가격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 공시는 사실은 세금이 물론 세금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거 있지만 가장 주요 원인은 세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 때문에 이 가격을 공시하게 되는데요. 이 부동산 가격 공시는 3가지 가격을 공시를 해요. 자, 첫째 토지 가격을 공시합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이겠죠. 건물은 주용 부동산이 있어요. 그걸 주택이라고 말하고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주거용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은 건물이겠죠. 토지, 건물. 근데 건물은 주택이 있고 주택이 아닌 게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토지는 2가지로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표준이라는 게 있고 개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토지가 표준 개별인데 정확한 명칭은 이렇게 됩니다. 좀 따라해 볼까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궁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재 보시면 구분해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밑에 보니까 좀 구분선이 딱 이렇게 선이 꺼져 있죠. 토지는 요거 2개다라는 이야기예요. 쌤, 그런데 왜 공시를 이렇게 토지 그냥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공시를 합니까? 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토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4천만 개의 토지가 있어요. 4천만 필지라고 말하겠죠. 근데 4천만 필지의 토지를 전부 다 국가에서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가격을 공시할 때는 한 군데만 이렇게 의뢰하는 게 아니고 2군데 이상에서 다시 평균을 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형태를 많이 띄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인력과 비용과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 요 4천만 개의 토지 중에서 50만 개 1.2% 정도 될까요? 100개 중에 하나 정도? 이 100개 중에 하나 정도 되는 토지를 표준지로 지정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토지가 막 이런 모양, 굉장히 많은 이런 모양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토지가 있으면 요 중에 100개 중에 하나, 평균 1.2%니까 100개 중에 하나를 표준지로 지정을 해요. 이 가격을 정부에서 공시를 합니다. 그걸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말해요. 그럼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한다 그랬죠? 국가에서. 그런데 이 주관부서,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주관부서가 있겠죠? 자기 업무하는 게 있잖아요. 이 주관부서가 뭐냐면 국토교통부예요. 국토부에서 그러면 이 업무를 하겠죠? 근데 이걸 공시할 때는 그 장의 이름으로 공시를 합니다. 항상. 대통령 이름으로 공시를 하고 시장 이름으로 공시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공시는 국토부에서 공시를 하는데 국토부의 장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를 해요. 그걸 국토교통부 장관을 우리 보통 줄여서 국장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법 시간에 이렇게 선생님이 자꾸 쓸 거예요. 그때 또 이렇게 국장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건데, 국장은 시의 국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합니다. 지금 누구죠? 몰라도 돼요. 네, 그런 국장 이렇게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를 들어 이게 어떤 지역이다, 이게 표준지 가격을 각 시군구에 내려줘요. 그럼 시군구에서는 요 표준지 공시지가 요걸 토대로 해서 이 정부에서 내려줄 때 요것만 내려주는 게 아니고 요거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줍니다. 그걸 비준표라고 말하는데, 이걸 가지고 쭉 이렇게 가격을 비교를 해요.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거 다 계산합니다. 이 표준지만 나머지 요걸 뭐라고 말하냐, 개별 공시지가라고 말해요. 그럼 이거는 각 지역에서 계산하겠죠? 각 지역에서 계산하는 이게 시, 군, 구에서. 그래서 요거는 시군구에서 공시한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동시 지적가에서 요거에 대한 가격을 판정을 하겠죠. 지적가에서. 그러니까 이 토지 가격을 계산하는 이런 업무.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지적가에 전화하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냐 물어보면 잠깐 기다리세요 하면서 자기 계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이따 10분 있다 뭐 이제 그 가격을 말해주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결국은 이 부동산 가액 공시는 이건 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틀을 만들어 주는 거죠. 즉, 요걸 기준으로 나머지 계산에 각 지역마다 해주니까 전국적인 부동산, 즉 토지 가격의 통일성을 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걸 기준으로 나머지 계산하면 되니까 지역은 단순히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좀 업무, 기타 업무는 지역에 넘기는 이런 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안동시에서는 여러분 토지가 있잖아요. 이 토지, 요걸 가지고 요게 만약에 제곱미터당 5만 원이야. 아시겠죠? 그럼 우리 토지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토지가 요 토지를 개별 공시지가라고 말한다 그랬죠? 요 토지는 요거보다 좀 멀리 떨어지고 경사가 안 좋아. 요거는 4만 5천 원이야. 여기다가 세율 곱해서 세금, 재산세 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러면 재산세 같은 지방세들은 지방에서 요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 계산한 다음에 재산세를 발부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시에서 발부하죠. 재산세.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공시, 즉 토지 가격 공시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즉 표준지라는 걸 전국에서 국가에서 관리해서 공시한 다음에 이걸 토대로 각 지역에서 개별용 공시가를 공시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우리 교재 보시면 자 공시유체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이렇게 나와 있죠. 느낌이 아시겠죠? 그때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택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주택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주택은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어요. 이게 단독주택 같으면 자, 우리가 집을 지어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굉장히 많은 집이 있는데 집 모양이 다 제각각이에요. 물론 자주 이용되고 있는 주택의 모형은 일반적으로 좀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토지 모양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주택 모양을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 모양이 다 제각각. 그리고 아니 내 땅에 내가 집을 짓겠다는데 내 마음대로 지어도 되잖아. 아니 우리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나는 집을 이렇게 짓고 싶어. 왜? 난 삼각형을 좋아해서. 잘못됐나요? 내 집 내가 짓겠다는데 법에 테두리 내면 상관없습니다. 물론 표현 가치가 없으니까 쓸데없는 면적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내가 하겠다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독주택은 모두 모양이 제각각이라는 거죠. 이것도 그럼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냐? 요 구조를 동일하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표준 그리고 개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때 명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렇게 갑니다. 자, 해볼게요.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다시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요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은 위와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표준주택 가격 누가 공시할까요? 마찬가지 국장이 하겠죠. 이 가격을 정부에서 내려주겠죠. 각 지역에. 그럼 지역에서는 요걸 토대로 시, 군, 구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죠. 시군구에서 그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요걸 계산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대구 지역이면 대구시 북구다 그러면 북구청장이 공시할 거고, 안동이면 안동시장이 공시하겠죠. 이름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공동주택이 있어요. 공동주택은 이미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 같은 것들이죠. 아파트는 이게 층에 따라 모양이 다 똑같아요. 저희 집이 33층입니다. 제가 4층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5층에 저는 누가 사는지 당연히 알겠죠. 5층에 요즘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 분양받아서 맨 처음 갔는데 5층에 좀 이렇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셨어요. 저희는 좀 결혼 좀 됐고요. 제가 신혼같이 보이진 않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좀 나이 좀 됐고, 제 아들이 벌써 이제 20대가 훌쩍 넘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5층에 애가 지금 분양한 지 6, 7년 됐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아줌마가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남자만 3명이다. 남자들만 3명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사갈 당시에 한 명은 4학년, 한 명은 5학년, 막내가 6살이었어요. 그래서 이 5층에서 이 아주머님이 미안해가지고 명절만 되면 선물을 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근데 저는 잘 몰라요. 집에 없으니까. 근데 애가 공휴일날은 애가 뛰는 걸 알겠더라고. 애가 보통 4살, 5살 애들이 그 집을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오라고 하면 뛰어가요. 근데 뛰어가는 게 어디서 어디 뛰어가는지를 아는 거지. 심하게 울리진 않더라도,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많이 안 울려요, 이 아파트가. 근데 얘는 뛰잖아. 그러니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잘 모르겠는데 얘 뛰는 걸 알겠더라고. 근데 요즘은 주말에 있어도 안 뜁니다. 얘가 5학년이 됐어요. 이제 안 뛰더라고. 어릴 때는 장뛰래더만. 그래서 뛸 때마다 엄마가 뭐라 하잖아요. 뭐라 하는 소리가 제가 좀 이런 우리 집안의 기밀사항인데, 제가 화장실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냅니다. 변비 없습니다. 제일 편해요, 거기가. 그래서 예전에는 화장실에 책을 들고 왔어요. 근데 요즘은 폰을 가져가는데, 폰 딱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 보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보고 나오는 중간에 뭔가 재밌는 드라마에 보잖아요. 중간에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무리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오래 있어요. 한 10분, 20분 있어요. 그러면 이 엄마가 뭐래요? 뛰어다니지 말라 그러잖아. 이거 있잖아. 아시겠죠? 기분 나쁘니까 얘 뭐라, 얘한테 뭐래? 너는 똑바로 공부하라! 또 뭐라 하는 거야. 이해합니다. 남자애가 3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 뭐라도 열받아. 얘도 막 뭐라 하고, 그다음 큰애 숙제하는 거 뭐라고 막 그래요. 막.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고스란히 배수관을 통해서 들려요. 제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고, 그다음 여러분도 경험하시면 그렇게 경험합니다. 요즘은 그런데 말이 안 들려요. 자, 그러니 무슨 말이냐? 이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우리 집 화장실 위에도 동일한 위치에 화장실이 있어요. 구조가 동일하니까 배수를 같이 타고 내려온 거 아닐까? 그죠? 여기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쭉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공동주택은 이미 표준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표준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전수조사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얘는 국토부에서 그냥 전수조사입니다. 국토부에서 요 계산한 다음에 요것만 가격이 나오면 층별에 따라 가격만 달리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국장이 공시하게 되겠죠. 선생님, 그럼 이거 국토부 직원들이 국장이 하는 거는 국장이 나오진 않겠죠? 국토부 직원들이 합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누구에게 맡깁니다.
맡기는데 여기 토지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맡깁니다. 즉, 이 안동시에 국토부에서 토지 가격을 조사할 때는 안동 지역에 있는 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하느냐? 주택도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나라 옛날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옛날 한국감정원이 있었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간에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있는데 거기에서 이걸 조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게 국가기관입니다. 즉 주택은 국가기관에서 조사한다 해서 국토부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넘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모든 업무를 하도록 하겠죠.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좀 특이한 내용이 있네요. 골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전수한다. 전수조사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좀 눈에 익히지 않게 요것만 좀 따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할게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자꾸 따라야 입이 익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 오른쪽에 보면은 표준주택 가격, 표준주택 공시 가격, 개별주택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날짜는 몰라도 됩니다. 국토부, 그 다음에 시군구 요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비주거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을 말합니다. 얘도 똑같아요. 얘도 일단 표준 있고 개별이 있습니다. 똑같겠죠? 요 공동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공동에 해당되는 건 뭐라 하냐면은 집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얘를 용어를 여기서는 요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요렇게. 근데 비주거용은 요렇게 읽어요. 자, 따라합시다.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 다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표준 비주거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다시 말하지만 법규에 정해놓은 내용이라 그랬죠. 부동산에 공시행하는 법률에서 명칭을 정해놨어. 여러분이 고객님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개업을 오픈했어요. 그러면 고객님과 이야기를 하겠죠. 그때 여러분이 표준 비주거용, 그리고 그 사람 웃어요. 법규에서 정한 기본적인 용어도 모르는데 설명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용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법정 용어니까 정확하게 용어를 구사해야 되는 거예요. 얘만 요렇게 한다. 좀 차이가 있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구조는 동일해요. 구조 동일하다는 건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합니다. 그 다음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은 똑같이 시군 구에서 공시합니다. 요걸 토대로 하겠죠?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은 또 국장이 공시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요거죠. 여기에 국장도 있고요. 요렇게 국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시군 구청장도 있는데 이런 사람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제가 공시주체라고 합니다. 공시주체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이 가격을 공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가격을 공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공시주체와 그 다음에 내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이게 동일해요. 그리고 공시주체와 심의기구도 굉장히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내가 토지는 표준 있고 개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가격이나 이 주택 가격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토지 가격, 여러분 주택 가격을 정부가 공시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볼 때 합당하지 않아. 그럼 이거 잘못됐다라고 따질 수가 있어야 되겠죠. 따질 때 누구한테 따지느냐? 공시한 사람한테 따져야 된다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표준지 공시지가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 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구청에 가서 책상 끄고 말이야 시청 뭐 구수 나오라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엉뚱한데 안 그러니까 물론 이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화합 진로분들 그 다음에 책상 업부분들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때 누구에게 하느냐? 요것들은 국자에게 이의신청하고 요거는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예요.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면 누가 공시하죠? 국장. 그럼 요거 시청에다가 편지 써본들 소용이 없어요. 요거 누구한테? 국토부에다가 이렇게 이의신청해야 됩니다. 편지로. 서면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이의를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다음에 만약에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시청, 군수 이런 쪽에서 시군구에서 타당하다라고 하면 새로 가격을 공시하겠죠. 근데 타당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답변을 준다고. 그런데 그 답변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끝까지 가고 싶으면 행정소송을 걸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해서 책임이 따르겠죠.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내가 패소하면 소송비 내가 부담해야 되지. 그죠? 그래도 하기 쉽다 하면 돼요. 대신 따라가면 되면 책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라도 나 반대로 하고 싶다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아니야 그래서 그냥 넘어갈래 하면 넘어가면 됩니다. 그건 자기 알아서 하시는 거죠. 여하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심의기구가 또 있어요. 심의기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좀 깁니다. 우리 교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심의기구도 똑같은 거 앞에만 줄게요. 하나는 뭐냐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고요. 밑에는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입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다시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말이냐 이게 공법 스타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볼게요. 요거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장이 공시하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형태에서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한다 이렇게 나온 거야. 법규가.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잖아요. 그러면 시군구에서 공시하겠죠. 이때는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에 심의를 거쳐서 공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군구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안동이잖아요. 그러면 안동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 이렇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 공시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서 여러분을 알 때 아주 간단합니다. 뭐만 알면 되느냐? 이 문제에서 공시 주체만 딱 정확하게 알면 여기 있는 문제 대부분이 해결됩니다. 공시 주체가 국장인지 시군구인지.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표준은 누가 공시하죠? 국장. 개별은 시군구. 공동집합은 국장. 끝. 이 공시 주체에 따라서 이 신청하는 대상자가 크게 따라가고 심의기구도 따라가겠죠? 그래서 얘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은 주로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잘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렇게 살짝 잘 속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공동주택 같은 이런 거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각 지역에 있는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틀린 거죠. 공동주택은 누가 공시하죠? 국장. 그래서 이거는 이의신청도 어디 한다? 국토부에다가. 이렇게 마시겠죠? 이렇게 살짝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시 주체를 가지고 하는데 이의신청으로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요것만 알면 전부 다 해결됩니까? 자, 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 대부분 기출문제 절반은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쌤, 요것만 알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를 더 알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요거는 좀 쉬워요. 요거 설명하면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왜? 요 공시유체만 외우면 되거든.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얘는 공시의 효력입니다.
공시의 효력인데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지금 다른 거는 냅두고 크게 둘로 나눌게요. 자세하게 안 할 겁니다. 크게 지금 뭐가 있냐면은 표준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개별 있고 공동 있고 집합 있죠. 쉽게 말하면 표준하고 나머지 싸그리 그렇게 마시겠죠. 그런데 표준은 어떤 목적으로 만드느냐 공시하느냐 말이에요. 요거는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이 돼요. 선생님 이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 이걸 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저기 위에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수백 개의 토지가 있겠죠. 100개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하나를 표준지로 지정했습니다. 표준지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공시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가격을 지역에 내려준다 그랬죠? 안동시 지적가에서는 요 가격을 토대로 나머지 토지 가격 계산하겠죠. 예를 들어서 요 표준지 공시가 만약에 5만 원이에요. 요 동네 시세가 5만 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요거에다가 나머지 이제 나머지 계산합니다. 개별 공시가 계산해요. 어디에서? 시청에서. 그러면 시청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계산할 때 뭘 가지고 계산해요? 표준지 가지고 계산하죠. 이거 말하는 거야. 표준지 가지고 개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이 말이야. 즉 개별 공시지가 계산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느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개별 공시지가는 전부 다 표준지 가지고 계산한다 이 뜻이에요. 이걸 표준은 개별의 기준 이렇게 말한 거죠. 즉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요것만 있느냐? 자 하나 더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 과수원에 안 했어요. 이 과수원이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 과수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좀 많이 아프세요.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물려받을 과수원 토지도 가격이 궁금하지 않을까? 네, 이해합니다. 저는 안 궁금해요. 없으니까. 근데 있으면 궁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살짝 친구가 감정평가사야 부탁을 하는 거야. 야, 이 토지 얼마나 되는지 계산 좀 해도 라고 말을 합니다. 토지를. 그러면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때 감정평가업자는 요 표준지에서 끌어서 계산해요. 아시겠습니까? 요걸 기준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걸 개별적으로 계산할 때 표준지가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즉 개별 공시지가 계산할 때도 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 계산할 때도 요걸 기준으로 해요. 요걸 요렇게 계산하는 걸 우리 뭐라 그러느냐? 자, 우리 앞에 이런 거 배운 거 기억하신 거 있겠죠? 뭐냐면 거래 사례 비교법 이런 거 배운 적 있다 그죠? 아까 물론 오랫동안 기억을 못하고 빨리빨리 소멸되는 건 이해하지만 앞 시간 배운 걸 모르겠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앞 시간에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거 기억하죠? 요거 비슷한 거 중에 뭐가 있냐면은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요건 어떤 구조로 해주냐? 얘는 이 토지가 얼마냐 계산할 때 얘는 뭘 가져오느냐? 거래 사례를 가져와서 이거다 비교했죠. 얘는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를 가져와서 비교해요. 방법이 어때요? 똑같은 방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둘 다 비교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우리 두 번째 시간 할 때 보면 거래 사례법 밑에 보면 공시지가 기준법 가로하고 제가 적어놨어요. 아마 맞을걸? 저 가로는 안 했네요. 하여튼 적어놨습니다. 이 공시지가 기준법이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중요한 겁니다. 이때 공시지가 기준법은 말 그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이때 이 공시지가가 무슨 공시지가나 표준지 공시지가다 이 말이에요. 즉 여기는 반드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걸 계산한다. 이 개별적으로 계산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반드시 뭐만 들어올까요? 표준지 공시지가만 들어야
온다. 그래서 나중에 요걸 제가 그냥 공시지가 기준법 하지 말고 표준식 공시지가 기법으로 외우세요라고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 공시지가 기준법은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틀리게 나온 적이 있거든. 공시지가 맞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이루어질 때, 이런 구조를 이룰 때 이건 뭐냐? 즉 표준을 기준으로 개별을 계산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즉 개별 공시지가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감정평가 업체가 개별적으로 뭔가 의뢰를 받아서 평가할 때도 표준주의를 가지고 계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하시죠? 자, 그게 요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요게 자 그러면 우리 표준지 그럼 요거죠. 표준지 공시지가 그 다음에 표준주택 가격 표준부동산 가격 요거는 어떻게 쓰는지 알았어. 요 전부 다 이렇게 되겠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고 표준주택 가격은 개별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기준이 되겠죠. 법규는 그렇게 딱 돼 있다고. 그걸 따로따로 외우면 힘들어서 안 돼. 한 방에 끝. 자 그러면 표준은 이해를 했습니다. 표준의 목적은 뭐죠? 개별의 기준입니다. 그럼 나머지 개별 공동집합 나머지는 뭐 하려고 만들었냐고. 얘는 세금 과세의 기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만약에 시청이나 아니면 구청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 계산할 때 여기 있는 요것 가지고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도 요것 가지고 계산한다 이런 이야기. 그럼 쌤 표준주택가는 자 볼게요. 그러면 얘는 세금 안 내도 됩니까? 그래서 법은 이렇게 나오죠. 뭐냐? 이 표준주택가 5만 원은 이걸 곧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5만 원 가지고 세금 내릴 뜻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세금 기준이 되는 것들은 개별 공동집합 요건 세금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 이런 목적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나중에 두 번째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요거예요. 그래서 얘는 표준은 개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고요. 나머지 요것들은 싸그리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물론 좀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말하면 어려워요. 큰 틀만 세금 기준. 이게 시험 어떻게 잘 나오냐? 이렇게 잘 나와요. 이걸 이렇게 잘 속인다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는 과세 관련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게. 그러면 대부분 사람 뭐냐? 표준 뭔가 기준이 되는 것 같아. 전부 다 기준이야. 전부 다 기준. 이거 답 못 찾는 거예요. 포인트를 못 잡고 엉뚱한 공부를 하는 게 이런 걸 틀리고 있는 거지. 뭘 봐야 돼요? 요걸 알아야 되겠죠. 이 지문은 틀린 거죠. 틀린 거죠. 과세는 표준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세는 게 아니라고. 이해하시겠죠? 세금은 요것 가지고 산정합니다. 그래서 법 조항은 좀 살짝 차이가 납니다. 법 조항은 이렇게 나와요. 과세,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이렇게 나와요. 또는 과세 관련 가격 산정의 기준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헷갈리니까 그냥 내가 세금 기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시험에는 다양하게 나옵니다. 과세 관련 가격 산정의 기준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또는 재산세, 부동산세 가격 산정 기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걸 구분할 필요 있느냐? 하여튼 세금인데. 느낌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틀려요. 왜 틀리느냐? 포인트를 몰라서. 포인트는 요건데 여기에 꽂히는 여기에. 뭔가 표준은 기준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공부한 백발백중 다 늘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더 시간이 더 지나가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설프게 알 게 아니고 우리말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럼 지금까지 얘와 얘를 알면은 여러분은 기출문제 80% 가까이 해결됩니다. 선생님 100%는요 저에게 100%를 요구하지 마라 그랬죠. 첫날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100%를 하려면 우리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요따만 해. 한 50페이지 돼. 그거 다 외워야 된다? 안 해도 돼.
그러면 부동산 가액 공시는 요 표 두 개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이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1월달 가고 2월달 가면 설명하고 나서 기출 문제를 조금씩 교재에 있는 기준을 풀기도 해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기출 문제를 가급적이면 재급 문제 위주로 조금씩 풀려고 노력을 해요. 즉, 요 설명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꼭 예를 들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이런 느낌이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부동산 가격 공시라는 거죠. 즉, 부동산 가격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약간 법 체계가 지금 제가 여러분이 얘기하는 건 법조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법 체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적절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쭉 읽고 외운다고 해서 다 내가 알아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전부 다 기준이에요. 기준. 이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구분하려고 하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포인트는 요거예요. 이게 즉 나중에 제가 6월달 되면 외우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표준은 개별의 기준이다. 개별 공통집합 과지 외우라 그래요. 이렇게 외우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건데 그걸 나중에 물론 이해가 되면 좋겠죠. 이해가 되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는데 내가 잘 안 되면 나중에 이렇게 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감정평가에 대해서 쭉 다뤘는데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6에서 7문제가 나와요. 대략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저랑 같이 한 달 5주 정도 하면서 모든 걸 내가 발겠다. 그러면 우리 공부 끝내도 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뭘 배우느냐 하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감을 잡았고 이제 1월달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 교재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요거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근데 요게 요약본 같이 쓸모가 좀 있어요. 버리지는 말고 그래서 책상에 꼽아 놓으시고 교재를 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건데 교재를 하게 되면 배경을 이야기하고 밑줄 긋고 교재에 대한 밑줄도 그어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밑줄도 그어드릴 거고 이제 문제를 쭉 거기 있는 것도 가또 풀 거예요. 그런데 여러 차례 제가 말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과정이 약간의 순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은 1월하고 2월 수업 다음 주부터는 이걸 전체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이해하는 데 좀 초점 맞추셔야 돼. 이해가 돼야 외우든 말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대부분 오늘도 수업 들으시면 대부분 죽어도 모르겠다 그런 건 없잖아요. 있구나. 대부분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80, 90%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내용을. 개론이 원래 그래요. 제가 설명했는데 쌤 나 하나도 모르겠어. 답이 없다. 대부분 안 그래요. 대부분 어느 정도 이해가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해를 했는데 문제가 나중에 안 풀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1, 2월에는 이해한 걸 집에서 교재를 읽으셔야 돼요. 교재를. 이건 교재에 제가 밑줄 그어드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보고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복습을 1시간 이상 하라고. 선생님 복습 안 하면요. 안 해도 되긴 돼요. 나중에 몰아가지고 6월달부터 열심히 하면 돼. 6월달 공부할 양이 많아지잖아.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 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수업 마치시면 식사를 하고 나서 집으로 가잖아요. 우리도 그러겠죠? 그죠? 다음 주부터는 집에 가지 마. 집에 가면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 패턴이 그럴걸요? 자, 수업 마쳤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집에서 식사하든 밖에서 했든 했겠죠? 자, 이제 오전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럼 여러분 어디 가죠? 소파에 딱 앉지. 응? 앉으면 약간 몸이 넘어가겠죠? 리모컨 만지겠죠? 내가 지금까지 논 게 아니지. 일하고 왔잖아. 공부하고 왔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자, 저녁에 왔습니다. 애들 학교에서 돌아가죠? 내가 할 일이 있잖아. 내가 공부할 때 근데 밥 책임을 그러나요? 아니겠죠? 내가 뭐 할 일이 있다니까? 내 할 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할 일을 줄일 수가 없어. 그래서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수업 마치시면 식사하고 집에 가지 말고 1시간에 1시간만을 독서실을 가든지 도서관을 가든지 다른 데 학원에 있든지 해서 한두 시간 공부하고 가셔야 돼.
안 그러면 집에서 죽다 깨나도 못해. 한다는 거, 꼭 그래요. 나는 편한 상태에서 거짓말이, 편한 상태에서 공부가 잘 된다고. 하긴 하겠죠. 잘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일거리가 보여요. 집에 가시면 해야 되는, 여성분도 마찬가지로 남자분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집에서 내가. 그리고 저도 그래요. 저도 제일 제가 시간이 많은 게 11, 10이잖아요. 그러면 자료 그때 만들라 생각해서 노트북 열심히 들고 다녀요. 하나도 안 해. 닥쳐요, 닥쳐. 와야지. 그전에 잘 안 한다니까. 이거 들고 집에 가요. 주말에. 할 거라고. 애나 궁금. 안 해요. 안 된다니까. 그런데 어디 학원에서나 딱 사무실 앉으면 좀 작업을 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공부 습관을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집에 가지 말고 뭐 오늘 다음 주부터는 딱 마치면 독서실 가든 도서관 가든 한두 시간 공부하고 가세요. 공부는 몇 개 안 해요. 우리 그 공부한 내용은 교재를 읽고, 그리고 제가 뒤에 문제를 있다 그랬잖아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 놀기 삼아. 살랑살랑. 이해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는데, 이해되는 건 넘어가고 풀고 안 되는 건 꼽혀. 문제 푸는 방법, 이것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문제 푸는 방법. 지금 문제를 푸는데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제를 그렇게 풀으라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문제 보고 답 보고 해설 보고 이렇게 합니다. 가리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가리면 하나도 안 풀린다. 공부한 게 없는데 가리고 풀리냐고. 안 풀리지. 가리는 거 언제 해야 돼요? 7월달 8월달 이때 가려야 돼. 지금은 가리면 기출문제인데도 가리면 10개 중에 1개 풀면 다 하는 거야. 왜? 암기가 안 되는 뭐 공부 안 풀리지. 그래서 가리지 말고 제가 그 문제 보고 답 보고 해설 보고 뭘 아느냐. 시험에 나오는 패턴을 알아야 되죠. 자, 지금 제가 부동산 공시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 어떻게 나오는 패턴을 모르는 거라. 우리 60점에 합격하는 자격시험은 기출문제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틀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틀이 기출문제잖아. 기출문제가 우리 교재 있는데 그걸 왜 안 해? 풀어야지. 놀기 삼아. 살랑살랑. 다 안 풀어도 됩니다. 몇 개만.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야. 물론 뒤에 3, 4월에 기출문제만 다시 특강을 하거나 다른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본격적으로 나는 하는 거고, 그럼 놀기 삼아. 포용기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해야 되는데? 그럼 살랑 풀어보는 거예요. 살랑살랑. 교재 보고 그래서 문제 10개 있으면 2, 3개만 살랑살랑. 좀 쉬워 보이는 거 있잖아. 맨맨한 거 살랑살랑. 어떻게 나는지 한번 풀어볼까? 이런 느낌. 이렇게 말고 이런 느낌. 살랑살랑 이렇게. 그렇게 인력을 하시면 요게 누적되면 시간이 좀 지나면 점점 나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교재는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본교재를 할 겁니다. 아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